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사랑이를 출산을 하고서 정말 가장 많이 요청을 받았던 바로 그 영상이에요. 바로 여태까지 사랑이한테 읽어줬던 그 모든 책들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이 요청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냥 브이로그 속에서 얘기를 드릴까 했는데 제가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야기할 게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영상을 찍어야겠다 싶어서 사랑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읽었던 그 모든 책들을 소개를 드리고 왜 그 책을 구입을 했고 그 책의 장단점이 무엇이었고 실제 만족도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저의 그냥 완전 정말 개인적인 리뷰를 썰을 풀어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유명한 거 있다 하면은 그런 거 사고, 그리고 워낙 또 책이건 장난감이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책은 에바애가 심하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고 해도 우리 애는 안 좋아할 수가 있고 이거는 되게 안 유명한 건데 우리 애는 엄청 좋아하고 이런 에바애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그냥 개인적인 리뷰니까 도움이 되시는 정보가 있다면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입을 한 지 오래된 책들은 살짝 기억이 흐릿해졌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찍었어야 됐는데 이제서야 찍게 됐어요. 자, 먼저 사랑이는 현재 26년 2월 기준 38개월이고요. 사랑이의 첫 책은 제가 사랑이 태어난 지 70일 됐을 때 구입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는 70일 때부터 지금까지 구입한 모든 책들이 다 전집이었어요. 전집. 사랑이가 태어난 지 70일 되었을 쯤 무렵에 구입한 첫 전집이 바로 그 유명하다는 프레벨의 영아 다중입니다. 영다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비싼 영다를 구입을 하게 됐는지 썰을 잠깐 풀도록 할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썰을, 영다를 구입한 썰을 풀다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랑이가 태어난 지 60일, 70일쯤 되니까 얘가 깨어있는 시간에 놀아줄 게 너무 없고 그 깨어있는 시간을 보내기가, 그 시간을 때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사랑이는 이렇게 모비를 보면서 혼자 노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 아기 때부터 사랑이는 잘 혼자 놀지 못하고 심심하다고 우는 아기였어요. 그래서 엄마나 누군가 어른이 옆에서 계속 이렇게 놀아줘야 되는 그런 아기였어요. 혼자 모빌 보고 20분, 30분씩 노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는 엄마 아빠 집안일 못하게 하는 스타일, 엄마 아빠 밥 못 먹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장난감으로 놀아줘야 되는데 장난감으로 놀아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그림책도 거북이 딱 하나, 뭐 고래 딱 하나, 요렇게 엄청 단순한 그림책을 사가지고 사랑이한테 그거를 보여주면서 제가 그냥 거기다가 이야기를 막 만들어 붙여가지고 그렇게 그 책을 보여줬었어요. 그 그림책을 그냥 막 이 토끼가 여기 뒤에 나오는 거북이랑 뭐 사랑에 빠져가지고 어떤 역경을 이겨내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대 막 이러면서, 근데 사랑이가 그렇게 제가 아무 말이나 막 이야기를 붙여서 읽어주는데 그 그림책을 꽤 보는 거예요. 이거다, 이 깨어있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훨씬 편하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죠. 이 시기에 읽을 수 있는 책 유명한 게 뭐가 있나 엄청 서치를 해봤는데 프레벨 영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영다가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알아봤더니 아기의 입장에서 제일 재밌는 책이래요.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가 좋아한 정도. 폭발적으로 좋아했어요. 정말 그냥 좋아한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대박적으로 좋아해가지고 영화다중이 총 30몇 권 되거든요. 그 30몇 권을 모든 책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권을 다 하루에 3회독을 했었어요. 3회독을. 그 정도로 깨어있는 시간에 거의 책만 볼 정도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모든 전집 중에서 영화다중을 가장 1순위로 많이 좋아했을 정도로 사랑이한테는 아주 그냥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잘 읽었던 시기는 70일 무렵부터 사랑이가 15개월 때부터 걷기 시작했거든요. 이 15개월 걷기 시작하기 직전까지 요 시기에 가장 잘 봤고, 그래도 영다는 한 2돌 때까지도 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잘 보던 시기는 이 시기라는 거. 왜냐면 사랑이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확실히 책을 덜 봤어요.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재밌는 게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걷기 전보다 책을 훨씬 덜 보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장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장점은 무엇보다도 음원입니다. 음원. 이 시기에 아기들 책은 음원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음원이 좋아야 그 책을 좋아하거든요. 어른이 듣기에도 제일 좋아요. 엄청 중독성 대박이고 아직까지도 제가 영다 노래를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책 내용의 단순함? 이 70일이라는 나이는 정말 엄청 어리잖아요. 아직 이 아이가 태어나서 본 거라고는 엄마 아빠 얼굴, 계속 누워있으니까 집에 있는 벽, 모빌 이게 다잖아요. 근데 이런 애가 책을 재밌어 하려면 책이 정말 내용이 단순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시기 아기에게 읽힐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고 쉬운 책들이 그러면서도 이렇게까지 어린 아기한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책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교구입니다. 교구. 영다를 사면 교구도 꽤 많이 와요. 근데 사랑이가 이 영다 교구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다춤을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영다 교구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이 북 교구인데 제가 사랑이 키우는 브이로그 찍으면 사랑이가 이걸 항상 손에 쥐고 있었어가지고 이 파란색 북 장난감 어디 거냐고 이런 댓글이 정말 엄청 많이 달렸었어요. 이거를 빼가지고 두드리면서 놀 수도 있고 드르륵 하면서 놀 수도 있는 건데 소리가 정말 엄청 좋고 가운데 보면은 이런 짜잘한 구슬이 들어있어가지고 흔들면 이런 소리가 나는 여기는 책이에요, 책. 아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꼭 판매원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그 정도로 사랑의 베스트셀러였다는 거. 이것도 여기다가 세이펜 찍으면 노래가 나오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책만 펼치면 제 입에서는 노래가 자동 재생이 되거든요.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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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가 드르륵 짤짤짤짤짤 고양이가 짤짤짤 이렇게 놀아줬거든요. 진짜 둘째 나오면 세이펜이 없어도 될 정도로 영단은 다 자동 재생이에요. 이것도 프레벨에 딸려오는 교구인데 안에 이렇게 색색깔의 방울방울들이 들어있거든요. 이 방울들이 질감이 다 달라요. 얘는 매끈매끈, 뭐 얘는 거칠거칠, 얘는 이렇게 오돌토돌한데 어떻게 흔들면 소리가 나요. 소리가 잘 안 나네? 이런 소리. 사랑이가 100일 정도로 많이 어렸을 때 장난감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방울들은 진짜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오래 가지고 놀았던 게 뭐냐면 어렸을 때는 이 방울을 이렇게 손에 걸어줘가지고 이 방울들로 놀게 하면서 놀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컸을 때는 방울들을 여기다가 다 넣고 여기서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주황색이 나온다 뿅 하면은 막 까르르르 터졌었어요. 사랑이가 되게 안 웃는 아기였거든요. 빵 터지게 하기 힘든 아기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뿅 나오는 거에 걔가 그렇게 빵빵 터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영다 교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사랑이 취향 저격이었어가지고 아니 70일 때 샀던 거를 아직도 가지고 놀아서 아직도 놀이방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펭귄처럼 생겨가지고 펭귄이라고 부르는데 펭귄이 맞겠죠? 이 가장 큰 펭귄 안에 노란 펭귄이 들어있고 파란 펭귄이 들어있고 뭐 이렇게 계속 들어있는데 이 안에 보면 또 물고기들이 다 있어요. 지금까지도 가끔 가지고 놀아서 제가 아직도 안 치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장점은 교구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빠르게 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단점은 뭐니 해도 가격이죠. 정말 사악한 가격. 가격이 제가 살 때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나 이거 잘 보관해놓길 진짜 잘했다. 아니,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니? 제가 살 때는 세이펜까지 싹 다 합쳐가지고 한 8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30만 원인가 14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조금씩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그때도 와 이거 진짜 비싸다. 아니 무슨 책 30권이랑 교구에 이 가격이 말이 되나 했었는데 저 이번에 이 책 소개 영상 준비하면서 가격이 그 정도로 올랐다는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바로 그림체입니다. 사실 저는 사랑이가 영다를 너무너무 심하게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단점은 아니고 그래도 이왕 책 소개를 찍는 거다 보니까 서치를 많이 해봤는데 그림체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책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런 조금 촌스러운 그림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영다 아니고 핀덴베베인데
이 핀덴베베랑 비교를 하면 촌스럽다는 말이 뭔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영다가 어른의 눈에서 보기에는 촌스럽지만 이 아기의 눈에서 굉장히 흥미를 잘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구입 경로는 저는 홈페이지에서 저희 동네에 계시는 영사님, 영업사원님 번호를 받아가지고 영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직접 집에 오셔서 책을 소개를 해주시고 영다만 구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영다만 구입을 하는 게 단품 구입이라고 하는데 단품 구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다만 사고 싶으시면 당근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근에서 깨끗한 제품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애를 키우다 보니까 책은 무조건 당근으로 사야겠다 이런 주의로 바뀌어가지고 당근 추천. 그리고 기억에 남는 책 몇 권 추천은 사랑이가 가장 좋아했던 이 물고기 잡는 책이에요. 딱 봐도 진짜 그림이 단순하죠. 잡자 물고기 많이 아주 많이. 이 노래는 사랑이가 이제 뭐 그 시기에 애들 차 타면 많이 울잖아요. 차에서 울었을 때 이 노래만 부르면 눈물 뚝이었어가지고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불렀었어요. 영다를 70일 때 봤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 어릴 때부터 영다를 시작한다면 이 책을 무조건 먼저 보여줘 보세요. 영다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할 것 같은 느낌스. 자기도 아기니까 이게 이제 아기랑 엄마랑 아빠에 관련된 그런 책인데 누가 먹나요? 새콤달콤 포도 토끼는 이렇게 인사하지요. 두 귀를 쫑긋쫑긋 오늘은 젖소가 음메음메. 영다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사랑이가 6개월, 태어난 지 6개월 됐을 때 핀덴베베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구입을 한 이유는 너무 맨날 영다만 보다 보니까 책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영다랑 비슷하게 음원이 좋으면서도 책 권수가 많은 그런 전집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핀덴베베가 나오길래 구입을 했고 사랑이가 좋아하는 정도는 맨 처음에는 영다만큼 폭발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핀덴베베 많은 책 중에서 요만큼만 좋아하다가 조금씩 크면 클수록 이만큼 좋아하고 이만큼 좋아하고 이만큼 좋아하고 나중에 돌 때쯤 됐을 때는 핀덴베베 모든 책을 다 되게 좋아하게 됐다는. 하지만 영다보다 핀덴베베가 보는 기간이 더 길었던 게 정확히 영다를 몇 개월 때까지 봤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영다를 좀 훨씬 더 일찍 안 보고 핀덴베베는 한 두 돌 때까지도 꽤 봤거든요. 핀덴베베 몇몇 권은 아직도 사랑이가 봐요. 좋아해요. 근데 아무래도 영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난이도가 정말 낮다고. 그래서 아기한테 보여주기 좋다고. 그래서 영다는 좀 일찍 뗐고 핀덴베베는 그거보다 조금 더 봤다. 가장 잘 읽었던 시기는 8, 9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까지 굉장히 잘 봤어요. 제일 좋아하는 책이었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영화 다중에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버전 같은 느낌이고 영화 다중을 잘 보는 시기보다 약간 더 인지력이 있을 때 보여주면 좋다. 자, 그 다음에 장점은 음원이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핀덴베베도 음원이 되게 좋은 걸로 유명하고 실제로 음원이 좋기는 좋아요. 근데 영다를 듣다가 핀덴베베를 들으면 살짝 좀 어떤 느낌이냐면 영다는 정말 그냥 노래 자체를 재밌고 중독성 있게 만든 느낌이라면 핀덴베베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문장에다가 음을 붙인 느낌? 그래서 약간 뮤지컬 형식의 노래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물론 핀덴베베 중에서도 몇몇 권은 음원이 정말 좋은데 그 몇 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영다만큼은 아닌 굳이 비교하자면 굳이 단점을 꼽으라면 그렇고 핀덴베베도 음원이 굉장히 좋았고 결국에는 핀덴베베도 진짜 엄청 많이 보고 영다처럼 막 하루에 3회독씩 모든 핀덴베베 전권을 하루에 3회독씩 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핀덴카를 지금 왜 가지고 왔냐면 핀덴베베 두 번째 장점 바로 영어 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음원이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음원이 이 책이라서 이 책을 예로 보여드릴게요. 핀덴카를 이렇게 앞에다 찍으면 한국어 노래가 나오고 뒷면에 찍으면 영어 노래가 나와요. 근데 사랑이는 이 영어 음원만 틀면은 약간 책의 흥미를 확 못 느껴 해가지고 핀덴베베에서 영어 음원은 많이 들려주지는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 음원
음원을 좀 많이 들려주고 싶다, 영어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어 음원이 되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세 번째는 교구. 핀덴베베 구입했을 때 교구를 되게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사랑이가 이상하게 핀덴베베의 교구들은 다 불호였어요, 사랑이한테는. 근데 핀덴베베 구입하면 그 핀덴카를 주거든요. 그 코끼리 핀덴카, 그거는 사랑이 걸음마 연습할 때 그거는 유용하게 썼습니다. 하지만 막 가지고 놀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단점은 당연히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어른이 보기에도 애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어 할만하게, 그리고 너무 유익하게, 이거 진짜 내용 구성 정말 잘했다, 이거 머리 잘 써서 진짜 잘 만든 책이다 라고 느껴지게끔 책 내용이 너무 좋았다는 거.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 구입 경로는 찾아보니까 제가 베이비빌리라는 어플에서 할인을 할 때 구입을 했더라고요. 핀덴베베도 기억에 남는 책 몇 권을 소개를 드리자면, 빨간 물감을 쭉, 빨간색 물감이 꼬물꼬물, 파란 물감을 쭉. 이것도 음원을 외우고 있네? 핀덴베베에서 진짜 이 책이 제일 재밌어요. 이거는 진짜 어른도 재밌어요, 어른도. 아주 커다란 공룡이 쿵쾅쿵쾅 놀러왔어요. 입체적으로 쫙 나와가지고 애기 입장에서 이러면서 볼 수 있는, 이 책 진짜 잘 만들고 이 책 음원이 정말 대박 좋았다. 와, 그리고 이 나누어 먹자라는 책은 사과를 나누어 먹는 책인데, 사랑이 이유식 안 먹을 때 이 책을 보여주면서 고양이도 먹으니까 사랑이도 먹을까 하면서 먹였던, 그래서 이 책을 보여주면 이유식을 굉장히 잘 먹었던 기억이 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도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하도 많이 봐서 찢어져가지고 제가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얘도 이렇게 사과나무가 쫙, 이 구간을 사랑이가 굉장히 좋아했다는. 그리고 이거는 아직도 사랑이가 엄청 좋아하는 책이라서 여기 꽂혀있던 거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거거든요. 핀덴베베랑 영다 싹 다 엄청 예쁘게 싸가지고 제가 둘째 관리템 베란다에 내놨는데, 이 책은 제가 안 넣어놨고 빼놨을 정도로 이 책을 아직도 되게 좋아하는, 이 책이 진짜 엄청 잘 만들었어요. 이 책이 특이한 게 이렇게 쭉쭉 읽어주다가 뒤로 넘겨서 뒤로 이어지는, 자장가로 진짜 좋아가지고 한때 사랑이가 제가 이 노래를 다 외워가지고 자기 전에 이 노래를 불러줘야만 잠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을 정도로 이 노래를 정말 좋아했고, 이 노래 음원 진짜 좋아요. 깊고 깊은 밤 꼬마고 숨도 치는 잠이 안 와요. 이거는 아까 영화다중 저 북책이랑 되게 비슷한 책인데 이 책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것도 역시나 여기 이렇게 북 스틱이 있는데 하나는 잃어버렸고, 얘를 여기다 긁을 수도 있고 두드릴 수도 있고, 여기도 이런 구슬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흔들려서 소리 낼 수 있고, 여기는 또 책인, 그리고 여기서도 음원이 나오는. 그 다음에 산 전집은 바로 사랑이가 10개월 때쯤 또 구입을 하게 됩니다. 바로 프레벨 영다를 구입했던 영사님께 또 단품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프레벨의 말하기. 프레벨에서 이 말하기랑 영다가 가장 유명해요. 프레벨에서 워낙 유명하다길래 구입을 했는데, 저는 이 전집 이름이 말하기길래 한 돌 때쯤 이제 말 트일락 말락 할 때 그때 보여주는 책인 줄 알고 10개월 때쯤 구입을 한 거였는데, 구입을 하고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영다만큼이나 쉽고 오히려 영다보다 음원이 짧고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다 샀을 때 같이 사서 영다랑 같이 보여줬어도 됐겠다 싶어가지고 후회를 많이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도 말 트일 때쯤 보여주면 좋은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따가 장점을 말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같이 그냥 얘기를 하자면, 이 말하기에 뭐 고마워라던가 미안해라던가 꼭 배워야 되는 그런 말 트일 때 하면 좋은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 눈코입이라던가, 그거를 되게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중독적인 노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 트일 때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 한 게 맞는 것도 같으면서도, 영다를 보여주다가 말하기로 넘어가면 저처럼 좀 당황을 할 수도 있다. 사랑이가 좋아하는 정도는 정말 많이 보기는 했지만 막 영다만큼 보면서 까르르 웃는다거나 오 한다거나 이런 막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말하기 중에서 한 두세 권 정도는 아예 안 보는 책도 있었다. 가장 잘 읽었던 시기는 뭐 구입하자마자 엄청 잘 봤으니까 10개월 때부터 2돌까지도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10개월 때 드렸을 때도
조금 늦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난이도가 낮게 느껴지긴 했다. 장점은 일단 이 시기에 익히면 좋은 상황에 맞는 그런 말들을 중독적인 노래로 반복적으로 익혀주는 그런 느낌이 나요. 고마워라던가 미안해, 누구는 이거 말고도 더 많거든요. 아, 이것도 좋았어. 나처럼 말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아, 이게 여기서 나온 거구나. 이 노래 잘 먹었습니다 음이 잘 먹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도 사랑이가 잘 먹었습니다 할 때 잘 먹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되게 엄마 아빠도 이 말하기 전집을 많이 읽어주다 보면 이 말하기 전집에 나오는 예쁜 말들을 자주 하게 돼서 그 환경이 잘 만들어져서 아이가 이런 예쁜 말들을 잘 배울 수 있게 해주는데 확실히 도움이 됐다고 저는 느꼈어요. 단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다에 비하면 좀 짧은 노래와 짧은 책, 그리고 이름답게 말하기 위주이다 보니까 스토리는 거의 없다는 거. 그리고 책 중에 전래동요로 나오는 책이 있거든요. 해야 나와라, 비야 내려라, 이런 식으로 전래동요로 나오는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전래동요 시리즈를 사랑이한테는 조금 불호였다는 거. 이 전래동요가 약간 호불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도 되게 좋았어요. 누구 눈이라는 책인데 이 책도 음원이 정말 엄청 좋아가지고 눈, 코, 입, 목, 배꼽, 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하게 기억하게 해주는, 역시나 프레벨답게 음원이 정말 좋습니다. 그치만 그 전래동요 그 시리즈 그거는 조금 호불호가 있다. 자, 이렇게 책을 가장 잘 보는 시기, 누워있는 시기가 지나갑니다.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걷기 이전만큼은 많이 보지 않거든요. 자, 이제 돌 이후에 구입했던 책들 갑니다. 푸르미 깍꿍 안 가지고 왔구나. 시원해. 딱 돌 때쯤 구입했던 국민 창작 전집이라고 불리는 푸르미 깍꿍입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구입했던 책들과는 정말 너무나도 다른 게 영다랑 핌댐 베베는 상상력 없이도 볼 수 있는 너무나 직관적이고 쉽고 그리고 중독적이고 자극적인 노래들이 빵빵 나오는 그런 아기 입장에서 아기 도파민이 뿜뿜 터지는 그런 책들인데 얘는 노래도 없고 고요하고 잔잔하고 조작북도 아니고 엄마의 입장에서는 너무 갑자기 난이도가 높아진 것이 아닌가, 얘가 이 정도의 상상력이 있나 싶어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샀을 때 너무 어려운데 이거 못 보겠는데 싶었거든요. 근데 보여주면 보더라고요. 이 책을 산 직후에는 당연히 못 봤어요. 저는 이걸 10개월 때 샀으니까. 근데 조금 지났을 때부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얘는 영다랑 핀덴 베베를 통해서 이미 책이 재밌다는 거를 알아서 그런지 이렇게 무자극인 책인데도 굉장히 좋아하고 잘 보더라고요. 근데 푸르미 깍꿍도 책 권수가 워낙에 많아서 그런지 그 40몇 권 중에서 한 6, 7권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 책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푸르미 깍꿍이 되게 좋았던 게 책 권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별로 난이도가 조금씩 나누어져 있어서 이 책은 난이도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이런 맨 처음에는 정말 쉬운 난이도 책부터 보여주고 한 달 지날수록 계열수가 한 달 찰수록 조금 더 높은 난이도 책들을 보여주면 그 계열수에 따라 볼 수 있는 책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책 권수가 무지하게 많다 보니까 약간 얘가 어떤 류의 책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 그리고 얘가 가성비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푸르미 깍꿍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얘의 성향을 파악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얘는 음식이 나오는 책을 좋아하는구나. 얘는 좀 스토리가 있는, 좀 조금이라도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느낌수를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얘는 동물 나오는 거 좋아하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당연히 창작책이라서 상상력이 좀 필요한 그런 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그림체가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왜 첫 창작책으로 많이 추천하는지 알겠다 싶을 정도로 창작책에 비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쉽고 그림체가 이게 일본 책이라서 그림체가 일본 책 특유의 그 따뜻한 분위기가 있어요. 이거 딱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 표지만 봐도 요런 따뜻한 그런 느낌스. 실제 생활과 가까운
가까운 그런 그림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보기에 익숙하게 잘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책들이 다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고 한 장 한 장 다 이런 두꺼운, 이걸 보드북이라고 하나요? 이렇기 때문에 물고 뜯고 찢고 좋아하는 그런 아기들도 망가뜨리기 쉽지 않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읽히기 좋다. 그리고 이런 튼튼한 느낌 쓰니까 얘는 당근 추천해요. 당근. 제가 단점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단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 구입 경로는 저는 인스타그램 공부할 때 샀었고, 사랑이가 좋아했던 책 몇 권을 소개를 드리자면 이 책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타고 또 타고. 이 곰이 친구를 만나러 여러 탈 것을 타고 이동을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 되게 많이 봤고,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혼자서 입을 거야. 이 꼬마가 티셔츠를 혼자서 입다가 막 거꾸로 입어가지고 곰이 앞으로 와야 되는데 뒤로 가서 곰이 어디 갔지?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다시 벗었다가 다시 입어서 제대로 입는 그런 책인데, 사랑이가 정말 아기 때부터 옷을 되게 혼자서 입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얘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게 공감이 돼서 그런지 이 책을 정말 좋아했었답니다. 그리고 그 돼지들이 목욕하는 그 책이 없네. 그 책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런 따뜻한 첫 창작책으로 굉장히 추천하는 그런 책이다. 자, 그 다음에 15개월 때 구입한 전집은 바로 여기 있는 그레이트 북스의 놀라운 자연 관찰 책입니다. 얘는 좀 사랑이한테 처음으로 실패한 전집이어가지고 그나마 사랑이가 좋아했던 거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고구마 책 좋아했고, 딸기 책 어디지? 놀라운 자연을 구입한 이유는 15개월 때쯤 사랑이가 곤충, 동물, 과일, 실사를 좋아하길래 자연 관찰 책을 들을 때가 됐다. 그레이트 북스 매장에 가서 이 책을 보여줘 봤더니 굉장히 흥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집을 샀죠. 근데 막상 샀더니 사랑이가 잘 보지는 않았다는. 이 전집 중에서 사랑이가 자기가 실제로 먹어본 적이 있는 과일이나 실제로 본 적 있는 곤충, 이런 놀이터 갔을 때 만나는 개미, 이런 실제로 본 게 있는 과일이나 곤충 책만 보더라고요. 돌고래, 수달, 개구리 이런 거는 막 대부분 실제로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책들은 안 봐서 이 놀라운 자연 책은 굉장히 몇 권만 좀 재밌게 봤던, 실패? 아니야, 중박이라고 할게요. 중박. 아기 책 리뷰를 찾아보다 보면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박, 중박, 쪽박. 아무래도 자연 관찰 책이다 보니까 그동안의 책들은 그래도 스토리가 있고 내용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백과사전처럼, 예를 들어 이 주제가 고구마야. 그러면 이 고구마가 처음에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지, 땅속에서부터 어떻게 재배를 하고, 이 고구마가 처음엔 이렇게 풀이었고, 이 풀이었던 고구마가 이게 땅속에서 이렇게 고구마가 자라고, 이 고구마 꽃도 피고, 이게 어른들이 보기엔 되게 재밌어요. 고구마 꽃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구마가 식탁에서 봤을 땐 그렇게 하나지만 사실은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고구마란다. 이런 걸 엄마 입장에서 되게 알려주고 싶거든요. 되게 유익해 보여요. 근데 이게 약간 백과사전 느낌 쓰다 보니까 사랑이는 항상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데, 이 자연관찰 책은 거의 끝까지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중간에 이탈을 하더라고요. 놀라운 자연의 장점은 그래도 자연 관찰 책이라서 실사 위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끔 이런 입체적인 그림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가 그래도 이 딸기 책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딸기를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랑이가 좋아했던 구간이, 이게 지금 사랑이가 바구니에 다 담아져서 그런데 원래는 이 딸기들이 이렇게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딸기를 직접 이렇게 따가지고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가 딸기 체험하러 갔었잖아요. 그 딸기 체험하고 와서 이 책에서 이렇게 따서 담는 요거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자연 관찰 책이긴 하지만 이런 조작북 같은,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느낌스가 중간중간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되게 어른들이 보기에도 그 동물들에 대한 되게 흥미로운 사실들, 몰랐던 사실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펭귄 책이 정말 재밌었는데, 막 자연관찰 책 살 때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브랜드마다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동물이
그 전집 속에 있는지 봐야 된다고. 우리 애가 펭귄을 좋아한다면 그레이트북스 거 이 펭귄 얘기가 되게 저는 흥미로웠던 게 엄마 아빠 펭귄이 먹이를 구하러 굉장히 멀리 떠나거든요. 먹이를 구하러 가가지고 이거 완전 다큐멘터리야 다큐멘터리. 이렇게 아빠 펭귄이 물속에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꿀꺽 삼켜서 뱃속에 넣은 다음에 또 한참을 먼 곳을 와서 아기한테 와가지고 아기한테 뱃속에 있는 걸 토해내가지고 아기를 먹인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감동이면서도 이 아기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펭귄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진짜 너무 펭귄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나는 그냥 귀여운 동물인 줄만 알았는데 물론 사랑이가 지금은 이 자연관찰책을 안 좋아하지만 이 내용이 워낙에 이렇게 어른들이 보기에도 재밌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클 때까지 얘를 좋아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도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산책은 바로 17개월 때 구입한 돌잡이 한글과 돌잡이 수학입니다. 이 책을 구입을 하게 된 이유는 사랑이랑 태어난 지 3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 육아동지 언니네 아기가 윤나라는 아기인데 그 윤나가 이 책을 너무 심하게 좋아한다고 그 17개월 때 엄청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아기 책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추천을 한 적이 없는데 이거는 진짜 책이 진짜 그냥 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 좋아한다.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심지어 되게 싼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구입을 했던 역시나 사랑이도 이 돌잡이 한글 돌잡이 수학 굉장히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건 오히려 조금 더 일찍 살 걸 엄청 후회를 했던 책입니다. 17개월 때 샀는데 한 돌 때부터 샀어도 되게 좋아했겠다 싶어가지고 만약에 돌 때 샀으면 이 돌잡이 시리즈의 다른 것들도 샀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늦게 산 편이어가지고 돌잡이 수학하고 돌잡이 한글도만 샀던 거고 이게 책들이 거의 대부분 다 조작북인데 정말 애들이 좋아하게끔 좋아할 수밖에 없게끔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 시기 아이들이 손으로 막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책 자체가 다 장난감인 느낌이거든요. 이 선물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하고 선물을 이렇게 꺼내면 모자가 선물이 모자였어. 그래서 이걸 되게 재밌어 했어요. 또 넘기면 엄마 선물 상자는 뭐가 들어있을까? 이렇게 얘가 직접 이거를 열고 꺼내보고 신발이네 하고 이게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이 나이대 애들은 정말 이 책 안 좋아하는 애들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내용도 다양해요. 뭐 이렇게 냠냠냠 먹는 책도 있고 뭐 이렇게 짝꿍 찾는 책도 있고 그리고 채소가 이렇게 쑥쑥 자라나는 오이가 이거는 짧다. 근데 이렇게 하면 길다로 바뀌어요, 여기가. 근데 이 책은 대부분이 다 이런 식의 조작북이고 자칫하면 잘 망가뜨려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책이고 가격도 비싸지 않고 권수도 적고 이러다 보니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서 얘는 당근보다는 직접 구입을 하셔도 될 만한 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사랑이 18개월 때쯤 구입한 차일드 애플 책이 나옵니다. 이 시기의 책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이따가 나오는 도레미곰과 함께 가장 추천드리는 책이 바로 이 차일드 애플인데 사랑이가 심지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좋아해가지고 요 회전책장의 메인 자리인 요 곳에 지금 위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무조건이지 바나나. 살쾡이 선생님 너무 좋아요. 살쾡이 선생님 체리가 먹고 싶어. 와. 이 차일드 애플 책은 제가 18개월 때 당근으로 구입을 했고 뭐 그냥 차일드 애플, 해피 차일드 애플, 뉴 차일드 애플 이름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뉴 차일드 애플이 가장 최신 버전으로 알고 있어요. 구입을 한 이유는 차일드 애플이 두돌 창작 동화로 굉장히 유명한데 당근에 괜찮은 게 올라왔길래 진짜 잘 샀어요. 이거 당근으로. 제가 9만 원에 샀는데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요. 물론 한두 권 없긴 했지만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본 제품이라 가지고 그림체가 정말 굉장히 따뜻하고 일단 사랑이가 좋아한 정도는 이런 푸르미 깡꿍처럼 이런 굉장히 단순했던 창작책에서 스토리가 꽤나 탄탄한 그림체도 훨씬 화려하고
복잡한 요런 창작책을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19개월쯤에 사랑이가 가장 좋아했던 전집이에요. 그래서 19개월쯤부터 좋아하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엄청 좋아하는 전집입니다. 오히려 19개월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사랑이 38개월이잖아요. 사랑이 나이 때 아이들한테도 정말 추천을 많이 해요. 이제 38개월 정도 되면은 전집들이 아무리 유명한 거여도 이건 좀 자극적이고 우리 아이 성향에는 좀 무서워하는 내용들이 섞여 있고 조금 사랑이 입장에서 약간 과학적인 내용이라서 사랑이는 무서워요 하면서 안 보는 전집들이 몇 개 있거든요. 아무리 유명한 전집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 차일드 애플은 그런 무서운 내용이 하나도 없고 정말 순하고 따뜻하고 사랑이가 읽으면서 무서우면은 무서워요 안 볼래요 이러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차일드 애플 책입니다. 물론 이 살쾡이 여름휴가는 고래 소리가 무섭다고 하긴 했지만 사랑이가 겁이 워낙 많아서 조금이라도 무서운 내용이면 안 본다고 하거든요. 도레미곰이랑 차일드 애플 저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추천하는데 진짜 순하고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저는 도레미곰보다 차일드 애플을 더 추천하거든요. 그리고 19개월 때부터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19개월 때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읽는 도중에 질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보니까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읽는 중에 질문도 정말 많이 하고 앞에 내용을 다시 물어보기도 하고 가장 최애책 1위가 이 살쾡이 선생님 책이에요. 이 살쾡이 선생님이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고래를 만나가지고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뱃속에 있는 나뭇가지를 빼서 거기에 약을 발라주고서 고래를 치료해주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 책과 연계된 놀이도 한번 제 아이디어를 쥐어 짜내가지고 해줘봤는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스토리 라인이 너무 구성이 탄탄하고 이런 동화책을 만드는 게 힘들구나라는 거를 여러 책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일드 애플은 정말 추천해요. 오늘 소개드린 책 중에서 영다는 너무 어릴 때 책이니까 영다 빼고 가장 추천드리는 책이 저는 차일드 애플입니다. 그리고 19개월부터 지금까지 본 거니까 오늘 소개드린 전집에서 역대급 최장기간 본 책이기도 하고 이 책도 정말 좋아했는데 이 책은 안 좋아하는 아이가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가족이 바나나로 나오는데 그 바나나가 너무 많은 다양한 음식들로 막 변신하는 그런 책이어가지고 너무 좋고 그리고 또 바나나와 관련된 책, 이 책도 되게 재밌어요. 바나나의 생일잔치라는 책인데 제가 정말 이 책을 보고 가장 감탄했던 책. 스토리가 탄탄하면서도 교훈도 있으면서도 따뜻하면서도 내가 보기에도 너무 재밌으면서도 역경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앞에서 수박이 도와줬던 물고기 친구들이 이번에는 다시 수박을 도와줘가지고 수박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나나의 생일잔치에 갈 수 있는 정말 탄탄한 스토리 최고. 더 어렸을 때는 요 책도 좋아했었어요. 반짝반짝 유치원과 뭉게뭉게 유치원이라고 너무 귀여운 책이에요. 지금 좀 유치한지 얘는 잘 안 보더라고요. 뉴 차일드 애플 책이 크나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것과 비슷한 또 창작 전집이 뭐가 있을까 알아보다가 들인 게 바로 우리 아람이라는 국내 창작 전집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드린 책은 다 세계 창작 전집이에요. 근데 세계 창작 전집 너무 좋지만 뭔가 국내 정서랑 꼭 맞는 그런 느낌이 아닌 게 아쉬웠는데 국내 창작 전집. 이것도 우리 아람이도 지금까지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메인 자리를 또 차지를 하고 있어요. 21개월, 22개월?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어요. 이거 당근을 해가지고 제가 당근 기록을 다 지워서 얘도 되게 저렴하게 제 기억에 구입을 했었는데 상태가 거의 새 책과 비슷한 우리 아람이라는 전집이고 사랑이가 좋아하는 정도는 뉴 차일드 애플과 굉장히 비슷하게 얘도 엄청 좋아했고 뉴 차일드 애플과 정말 비슷하게 얘도 과학적인 내용 없이 무서운 내용 없이 악역 없이 정말 순하게 따뜻한 느낌으로다가 만들어진 창작책인데 뉴 차일드 애플과 비교를 하자면 좀 더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요런 책들 돌돌돌 유모차 짠! 이거 딱 봐도 지금 우리나라 비 오는 날 유모차에 방풍 커버 씌워서 나간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유모차랑 여기 나오는 주인공 아기랑 단짝이었는데 아기가 커가지고 이제 자기를 안 타가지고 유모차가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는 새 주인을 만난대요. 근데 그 새 주인이 할머니인 거예요. 정말 따뜻한
따뜻한 내용. 우리 아람이 전권 거의 모든 책을 사랑이가 정말 좋아했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보는데 여기서 또 차일드 애플과의 차이가 우리 아람이는 사랑이가 요즘 좀 유치해요. 근데 뉴 차일드 애플은 아직까지도 보거든요. 근데 우리 아람이 책이 조금 더 글밥이 적고 조금 더 미세하게 짧아. 그래서 우리 아람이가 난이도가 살짝 더 낮고 차일드 애플이 난이도가 살짝 더 있다. 이걸 난이도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러니까 스토리가 조금 더 있어요. 우리 아람이도 몇 권을 보여드리자면 사랑이가 한 20개월쯤에 가장 좋아했던 책이 이 층층그네였는데 왜냐면 사랑이가 그네 러버잖아요. 그네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책이 그네가 주제가 되어서 동물들이 그네를 타는 얘도 이런 따뜻한 그림체예요. 장난감 아파트. 이 책은 아직도 되게 잘 보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장난감 아파트가 나오고 이 장난감들이 나도 놀아줘 하는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빵 먼저 우유 먼저 이 책은 그 20개월 엄청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웃겨하는 책이에요. 사랑이가 빵을 먼저 먹을지 우유를 먼저 먹을지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막 토론을 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이 시리즈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는 숟가락 비행기 책이고 이거는 칫솔 기차 책인데 밥을 안 먹을 때 이렇게 숟가락이 비행기가 돼가지고 슝 먹어주는 책이고 치카 안 할 때 얘는 이 칫솔이 기차가 돼서 칙칙폭폭 해서 치카치카 하는 그런 책인데 밥 안 먹을 때 치카 안 할 때 이 책 보여주면 굉장히 좋았다는 뭐 백설기의 무지개 옷 이런 책도 있어서 이거 얼마나 한국 정서와 잘 맞아요. 이런 이 책도 엄청 좋아했어요. 딸기 립스틱 토토. 엄마 화장하는 걸 이 아기가 똑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딸기로 이렇게 화장하는 책인데 이 책 너무 귀엽고 사랑이가 너무 좋아했고 그 다음 전집으로 넘어가 보자면 사랑이 20개월 때 살짝 실수를 합니다. 너무 난이도가 낮은 책을 사버려요. 바로 베이비올 수과학. 이란 책을 샀는데 이름도 베이비올, 베이비가 들어가잖아요. 이 책을 사고서 정말 어찌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물론 책이 정말 잘 만들어졌고 정말 좋은 책이고 사랑이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난이도가 그간 읽던 책들에 비해서 확 낮아져가지고 와 내가 이 책을 정말 끝물에 샀구나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심지어 당근으로 한 것도 아니고 새 책으로 샀어요. 이거 어쩌다 사게 됐냐면 하남 스타필드에 놀러 갔는데 거기 아람북스 매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 책 샘플들을 몇 권 보여줬는데 사랑이가 너무너무 잘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를 했죠. 알아보지 않고. 실제로도 돌 때 많이 사는 전집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사랑이는 20개월 때 샀다는. 그래서 보는 시기가 굉장히 짧았어요. 이 내용도 보시면 이런 느낌 있어요, 여러분. 딱 굉장히 짧고 굉장히 난이도가 확 쉽죠? 약간 돌잡이 한글 정도의 난이도가 되는 우리 아이가 돌 무렵이다 하면은 추천드린 책이에요. 책 자체는 정말 재밌고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국내 책이다 보니까 국내 정서랑 굉장히 잘 맞고 돌잡이 한글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돌잡이 한글 좋아한다 하시면 고려해 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 좋아했어요. 내 손 대단하지? 라고 손으로 뭔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것도 이가 나는 그런 책인데 이렇게 이가 아예 없다가 점점 이가 나서 점점 딱딱한 걸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책이고 이게 제가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 책을 보는 시기가 너무 짧았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려고 아직도 안 들여놨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기 있거든요. 자 그리고 드디어 23개월 때 베베 코알라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베베 코알라는 제가 이미 당근으로 보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없어요. 그 쇼츠 있죠. 사랑이가 또 읽어줘 지옥에 빠진 저의 쇼츠가 있거든요. 그 쇼츠가 나오게 된 책이 바로 베베 코알라입니다. 추피나 베베 코알라처럼 이런 생활 동화를 드린다 하시면 정말 또 읽어줘에서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그때부터 반복 독서를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진짜 베베 코알라 처음 들었을 때 같은 책을 하루에 20번도 읽어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어주잖아요? 그럼 다른 책을 20번 읽어주는 것보다 체력이 훨씬 더 많이 깎이는 느낌이랄까요? 너무 지겨워가지고 베베 코알라를 사게 된 이유는 추피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추피를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생활 동화를 읽을 시기가 돼서 막 찾아보니까 베베 코알라랑 추피를 비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비교를 해봤더니 추피는 약간 조금 베베 코알라보다는 폭력적이고 우리나라의 정서에 안 맞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랑이 조금만 무서워도 못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베 코알라를 드렸던 건데 베베 코알라도 그렇게 순하지만은 않았다. 물론 막 폭력적인 이런 내용은 없는데 베베 코알라에 나오는 그 알피 그 녀석이 아주 장난꾸러기예요. 그래서 너무 장난꾸러기 짓을 많이 해가지고 사랑이가 그걸 보고 좀 배워가지고 약간 따라하는 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좀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조금 피곤할 수 있는 그런 말이나 행동들을 알피를 보고 좀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좀 단점이다. 뭐 장점은 너무 많이 심하게 좋아한다. 가장 잘 읽었던 시기는 베베 코알라를 드렸던 23개월부터 정말 잘 읽기 시작하더니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확 질려하고 어느 순간 확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30개월 가까워졌을 무렵 당근으로 방출을 했던 것 같아요. 구입 경로는 저도 당근으로 구입을 했었고 저는 아쉽게도 그렇게 깨끗한 책을 사지는 못했었어요.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있었어요. 참 베베 코알라는 쪽쪽이를 못 대겠어요 책이랑 밤에 무서워서 못 자겠어요 책이랑 몇몇 권이 있었는데 그 몇몇 권 아예 사랑이가 못 보도록 빼놨었어요. 왜냐면 사랑이 쪽쪽이 떼는 시기에 쪽쪽이가 나오는 책을 보여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 쪽쪽이 떼는 그 시기에 쪽쪽이란 말이 자체가 금기어인데 그래서 그 책 못 보게 두고 그 사랑이가 밤에 겁이 많아서 많이 깨다 보니까 밤에 무서워서 못 자겠어요 이런 책은 뺐고. 자, 그리고 24개월 딱 두 돌 때 구입했던 전집이 바로 나는 책보라는 사랑이한테는 쪽박이었던 전집입니다. 가족, 인성, 감정, 호기심, 예술, 직업 무려 6가지 영역을 제가 한꺼번에 다 샀어요. 무려 60권. 아직도 여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나는 책보 중에서 사랑이가 좋아했던 책 몇 권을 지금 들고 왔는데 이 중에서 이 책을 포함해서 한 5, 6권만 보고 나머지 책은 거의 보지 않더라고요. 희한하게 이 나는 책보 책이 내용이 정말 좋고 정말 교훈적이고 아이한테 인성과 감정이 뭔지 직업이 뭔지 알려줄 수 있는 정말 유익하고 내용이 정말 좋고 상 받은 책들도 많고 막 정말 내용 최고 좋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사랑이는 나는 책보 책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유일하게 좋아했던 책이 이 아빠와 민들레. 이 책 정말 유명해요. 상도 되게 많이 받은 책이고 아빠랑 딸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랑이가 아빠를 좋아해서 그런지 테오필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이 책이 근데 내용이 되게 어렵거든요. 두 돌 때부터 24개월 때부터 이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 책이 막 이런 실험하고 이런 어려운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얘가 도대체 뭘 이해하고 보는 건가 쉽게 느껴지는 그런 책인데 인생책이 나오긴 하네. 이 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치노의 빵빵한 볼이라고. 이 치노라는 애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양보를 안 하는 그런 햄스터예요. 그래서 혼자만 볼이 빵빵하게 입에 가득 넣어놓고 친구들한테는 양보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깨닫고 친구들한테 양보하는 그런 책인데 이 책 치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직도 밥 먹을 때 자기 입에 뭐 가득 넣고 볼 빵빵해지면 나 치노 같지? 이러거든요. 이 나는 책 보는 사랑이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말이 많이 없네요. 심지어 이것도 제가 공고로 구입했어요. 당근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사랑이한테 쪽박이었던 책들은 제가 당근을 안 하고 직접 구입을 한 것일까요? 자, 그리고 무려 30개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30개월에 들인 전집인데 이거를 내가 두 돌 때 살 걸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했던 바로 그 유명한 도레미곰입니다. 도레미곰은 정말 너무 유명해가지고 없는 집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초 유명한 전집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저는 도레미곰을 30개월까지 안 사고 있다가 30개월 때 육아동지 언니가 공짜로 도레미곰 전집이 생겼다면서 선물로 받아서 30개월에서야 선물로 받은 책이에요. 무려 만약에 그 선물을 받지 않았더라면 저는 도레미곰을 몰랐을 건데 그랬더라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너무너무 괜찮은 전집이었던
책이었다. 제가 구입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물론 도레미곰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저는 그때 나는 책보 60권이나 사서 실패했지. 그리고 제가 그때 라라랜드라는 책을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라라랜드도 있지. 뭐 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또 전집을 살 수 없다 생각해가지고 사지 않았던 건데 그렇게 선물을 받아서 30개월 때 보여줬더니 이게 웬걸? 너무 다른 거예요. 그동안의 전집과는 너무 다른 느낌으로 너무너무 사랑이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도레미곰 하는구나. 그리고 얘는 음원도 있어요. 근데 사랑이는 음원으로 들려준 적은 없었고 책으로만 읽어줬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좋아했고 전집을 다 좋아한 건 아니고 한 8, 9권 정도는 안 본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사랑이가 가장 좋아했던 책이 얘네들인데 등불이 있으면 무섭지 않아. 이 책은 정말 모든 아이들이 다 좋아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정말 너무 재밌어요. 이 책은 진짜 너무 잘 만들고 스토리 라인 대박이고 밤에 막 혼자 가면서 부스럭부스럭 이렇게 엄마가 약간 너무 무섭게 읽어주면 무서워할 수도 있는? 사랑이는 처음에는 이 책을 무서워했는데 나중 돼서 이 책을 정말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뒤에 나오는 대반전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 돼서는 이 앞부분에서 이 곰한테 막 반전을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귀여웠던 그런 책이고 이 케첩 기차 도움 제가 꽤 받았잖아요. 이게 케첩이 막 음식을 케첩 이렇게 다니다가 케첩을 찍 뿌려줘서 음식을 완성시키는 그런 책인데 사랑이 밥택이 왔을 때 이 책에 나와 있는 케첩 볶음밥을 엄마가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해서 케첩 볶음밥을 만들어줘가지고 이 책 덕분에 맛있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찻길은 계속돼. 이 책 정말 너무 따뜻하고 그림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좋아했던 책이에요. 이 그림체 좀 보세요, 여러분. 알록달록 옷을 입은 아이들이 이렇게 기찻길을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차역까지 만들어서 기차를 완성하는 이런 책인데 정말 좋아했던 책이고 도토리가 없잖아. 이 책도 되게 많이 좋아했고 차일드 애플과 비교를 해보자면 차일드 애플이 역시나 스토리가 조금 더 길고 스토리가 조금 더 복잡하고 도레미곰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있어요. 역시나 사랑이는 이제 도레미곰은 안 보는데 차일드 애플은 아직도 재밌어 합니다. 어쨌든 전 다시 돌아간다면 두 돌 때 도레미곰 무조건 드릴 것 같고 그치만 볼 수 있는 기간은 차일드 애플이 더 길 거라는 거. 차일드 애플과 우리 아람이랑 또 다른 느낌으로 또 새롭게 재밌어요. 막 내용 겹치는데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여기서 길러온 이 전집은 바로바로 제가 사랑이 25개월쯤에 이것도 당근으로 구입하지 않고 아마 공구로 구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뉴 라라랜드 전집입니다. 대박까진 아니고 그렇다고 중박도 아니고 약간 중대박 정도? 라라랜드는 그 책에 대한 호불호가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라라랜드인데 한 반 정도는 되게 좋아하는데 반 정도는 아예 안 보는 그런 느낌의 중대박이었다는 두 돌 20개월에서 25개월 그 사이에 구입하면 아마 딱 좋으실 것 같은 난이도인데 지금 사랑이 38개월에는 내용이 너무 유치해가지고 지금은 안 보는 차일드 애플처럼 사용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책도 막 엄청 여러 번 막 볼 정도로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좋아하는 책도 예를 들어서 뭐 고민영화 잘가라는 책인데 저는 이 책 보고 제가 눈물이 좀 맺힐 정도로 제가 슬펐던 제가 너무 재밌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이 고민영이 나보다 컸는데 내가 점점 커지면서 고민형이 점점 작아져서 고민형이 왜 이렇게 작아졌지?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고민형한테 밥을 먹여주는 어렸을 때는 이 고민형이 나를 지켜줬었는데 그런 굉장히 슬픈 이렇게 고민형이 나보다 훨씬 컸었는데 엄마의 마음을 울렸던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울렸던 책 또 있어요. 라라랜드에서. 이 책은 제가 볼 때마다 우는 책이거든요. 대놓고 감동스러운 그런 책은 아닌데 이 책에 나오는 대사들이 저의 심금을 울렸는데 제가 육아하면서 이 책 보여주면서 진짜 몇 번 울었다니까요. 진짜로. 이 그림체도 너무 따뜻해요. 나는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 우리 둘이 있어도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요. 이런 책인데 그 당시 육아하는 저한테 어찌나 이입이 되던지 지금 보면 그렇게 감동스러운 내용은 아니네. 휭 거센 바람이 불어도 난 괜찮아요.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아주니까요.
이런 책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알록달록 이 책도 되게 좋아했고, 높이 높이 더 높이 이 책을 높이 높이 던져주는 책인데, 점점 더 높이 던져주는 책, 이 책을 정말 좋아했다는. 여기까지 저는 전집을 구입을 하고 이 이후부터, 그러니까 30개월 이후부터는 전집을 더 이상 구입을 하지 않고 전집 대여 서비스라는 걸 구독을 1년 정기 결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전집 대여 그 사이트에 엄청나게 많은 전집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1년권, 정기권을 끊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빌려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내가 빌려봤는데 우리 아이는 이거 취향이 아니야? 그럼 바로 보내고 바로 다른 전집을 들여올 수도 있고, 이 전집을 뭐 한두 달간 엄청 잘 봤어. 그랬다가 한두 달 봤으면 애가 안 봐요, 이제는. 그럼 보내고 뭐 한 5, 6개월 뒤에 그 5, 6개월 전에 한두 달 잘 봤던 그 전집을 다시 봐서 또 볼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구입을 안 하고 대여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사랑이가 이제는 책을 정말 너무 많이 보고 다양한 책들을 보고, 이렇게 지금은 잘 안 보더라도 한 몇 개월 지나면 또 다시 잘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책들을 다 산다 치면은 책을 둘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여 서비스가 훨씬 공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여 서비스로 저는 갈아탔고, 대여 서비스로 봤던 전집은 또 뭐가 있냐면 몬테소리 토들 피카소, 도토리 인성동화, 바나나 세계 창작, 안녕 마음아, 프레벨 언어 원리 동화, 몬테소리 글기 말기, 비룡소 사각사각 그림책, 이야기 마법사, 이렇게 대여를 해서 봤는데 이 중에서 성공했던 거는 몬테소리 토들 피카소. 제 기억으로는 이것도 20개월 후반 때부터 보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토들 피카소도 내용이 정말 괜찮았고 사랑이가 정말 잘 봤었고, 도토리 인성동화랑 바나나 세계 창작은 사랑이가 좀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안녕 마음아도, 안녕 마음아는 내용이 무섭다기보다는 악역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떼쓰고 뭐 안 하겠다고 고집 부리고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 책을 사랑이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안녕 마음아에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좀 힘든 친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랑이가 이 책은 좀 싫어했어요. 이 세 개도 되게 유명한 책인데, 비룡소 사각사각, 이것도 사랑이가 꽤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비룡소 사각사각도 제 취향이었던 게 약간 차일드 애플처럼 좀 이렇게 순하게 재미있게 자극적인 거 없이, 그 차일드 애플이 더 덜 자극, 비룡소 사각사각은 그거보다 조금 더 자극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꽤나 잘 만들었다 싶은 전집이었고, 그리고 사랑이가 여기서 갑자기 튄 게 이야기 마법사라고. 여러분, 여기 지금 다 걸려있는 게 사랑이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마법사 전집이에요. 요즘 사랑이가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전집은 바로 인어공주, 신데렐라, 피터팬, 호두깎이 인형, 피노키오, 오즈의 마법사와 같은 요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래동화 있죠. 전래동화라고 하나요, 이거를? 너무 좋아해서 얘는 구입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그레이트북스에 한번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어요. 왜냐면 이 대여라는 이 서비스 체계가 빨리빨리 이제 다 본 거는 다시 보내고 또 새로운 전집을 대여하고 이래야 이득이거든요. 근데 이 책들을 너무 좋아해서 얘네들을 도저히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뭐 피노키오, 오즈의 마법사 이런 거는 나중에 5, 6살 커서도 잘 보는 책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용 기간이 꽤 길겠다 싶어서, 그리고 이거를 다시 보낸다 하면 엄마 인어공주 어딨어요? 엄마 호두깎이 어딨어요? 무조건 이럴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책 대여 서비스는 이 책으로 인한 이 공간 차지에 대한 스트레스, 그거를 해소할 수 있어서, 그리고 정말 다양한 책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대여 서비스는 이용을 하고 있고, 38개월쯤 되니까 이제는 이 전집이 유명하다더라, 저 전집이 유명하다더라 이런 것보다는 이 아이의 취향을 따라가서 책을 구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시기에 가장 유명한 책은 사회공룡, 과학공룡, 뭐 무슨 공룡 시리즈 책들이 있는데 그게 또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 그런 책들을 보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레이트북스에서 이 자연아 놀자를 구입을 할 때 샘플로 받았던 신데렐라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신데렐라 책을 우연히 어쩌다 보게 됐는데 그 신데렐라를 너무
너무너무 좋아하길래 이 이야기 마법사를 한번 대여를 해봤더니 이야기 마법사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 공룡 시리즈들을 안 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는 그렇게 취향을 따라서 가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소개드렸던 전집 중에 빠져있는 게 요 대바리 책이랑 망고라이언 책인데, 이 망고라이언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엄청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죠. 이 두 개 다 이제 생활 동화 책인데, 베베코알라 같은 생활 동화긴 한데, 베베코알라는 교훈적인 내용이 좀 그러니까 덜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네들은 교훈적인 얘기가 훨씬 더 강화된 생활 동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바리보다도 이 망고라이언이 훨씬 더 교훈적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덜 자극적이고 교훈 목적에 치중되어 있달까? 근데 대바리보다 망고라이언이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인지력이 조금 더 생겼을 때 보는 게 좋아요. 딱 지금 사랑이 시기에 너무너무 잘 보는 게 요 망고라이언이거든요.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 아랫집 윗집 쿵쿵 뛰어다니면 층간소음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거 알려주는 책. 망고라이언은 조금 더 감정을 알려주는 그런 느낌스. 미울 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릴 땐 어떻게 해요? 아니면은 뭐 밥을 왜 골고루 먹어야 되는지. 망고라이언은 정말 많아가지고 왜 간식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지, 정말 실생활 육아에서 아이한테 이건 왜 안 된다고 알려줘야 되지? 아니면 이런 감정은 어떻게 말하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이런 정말 실제로 엄마가 겪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감탄을 했던 게, 이 아이가 정말 힘든 상황에 이 아이한테 왜 그건 안 되는 건지 막 진짜 오은영 박사님처럼 정말 막 언변이 좋게 얘기를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오은영 박사님처럼 설명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엘리가 나쁜 그런 걸 했어? 그럼 엘리의 엄마가 그렇게 엘리한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는 걸 내가 읽으면서, 아,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나도 사랑이한테 딱 이렇게 얘기해줘야겠다. 내가 이 대사를 외우고 싶을 정도로. 저는 그런 훈육을 하는 상황에서나 아니면 사랑이가 어떤 감정에 대해서 나한테 딱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좋은 대답을 해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저는 되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그럴 때 정말 그냥 애한테 책 읽어주면서 나도 공부를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일거양득의 느낌이라서 망고라이언 책 너무 강추합니다. 딱 이 아이가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다, 생떼를 쓰기 시작했다, 이제 훈육 들어갔다 했을 때 너무 좋은 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랑의 모든 책 소개는 끝났고요. 여태까지 사랑이가 봤던 그 모든 책들 다 이 영상에 다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스타에 책 컨텐츠를 찍을 건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하고 이렇게 무모를 여러분들께 받았어요. 감사하게도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질문들 대답을 하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어줄 때 그냥 소리내서 읽어주는지, 리듬감 있게 음원처럼 읽어주는지, 세이펜 쓰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세이펜 썼을 때 영다, 핀덴베베 이 책 보여줬을 때는 노래로만 책을 보여줬고, 이제 영다랑 핀덴베베를 지나고 푸르미 까꿍 시대부터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글자만 읽어주었습니다. 노래로 불러주지 않고. 근데 그 글자를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동화 구연가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마치 성우가 됐다 생각을 하고, 엄청 그 캐릭터마다 목소리 다르게 막 변조해가지고 엄청 성우처럼 읽어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세이펜은 영다랑 핀덴베베 때만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세이펜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책장 추천 문의드려요. 회전 책장이 좋은가요? 물론 제가 책장을 여러 개를 사본 게 아니라서 추천해드릴 입장은 못 되지만, 일단 지금의 저는 요렇게 커다란 책장 하나, 회전 책장 하나 요렇게 구입을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 큰 책장을 산 거를 살짝쿵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전 책장을 2개를 살걸. 왜냐면 책장은 그냥 공간 차지를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었어요. 이 회전 책장이 공간 차지를 정말 적게 하는 것에 비해서 정말 많이 수납이 되거든요. 수납 최고예요, 회전 책장이. 근데 얘는 공간 차지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렇게 예쁘진 않아가지고 후회를 하고 있고, 단 이렇게 책을 전면으로 꽂을 수 있는 이걸 전면 책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면 책장은 정말 필수여가지고,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회전 책장 2개,
전면 책장 이쁜 거, 작은 거 한 개 요렇게 두지 않을까. 연령별 추천 전집이 아닌 사랑이 관심사 중심으로도 책 육아하시나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30개월 이후에는 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플랜에도 없던 이야기 마법사 전집이 최애책이 되었다는 독서대 추천이요. 사랑이 독서대 돌고 돌아 요걸로 정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 독서대라고 하는 그 나소 제품이거든요. 근데 정말 모든 육아템이 그렇듯이 국민템인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말 가볍고 이런 각도 조절되는 것도 쉽고 높이 조절도 잘 돼서 나이 더 들어서도 쓸 수 있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 독서대와 세트로 이게 주다르였나 브랜드 이름이? 요 주다르 쇼파랑 같이 하고 있는데 높이가 너무 잘 맞고 지금 나이의 사랑이한테 딱 좋아요. 근데 이 주다르 소파는 더 어렸을 때부터 써도 되는 거라서 더 어렸을 때부터 샀으면 더 뽕 뽑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살짝 있는 굉장히 예쁘면서도 실용적인 그런 조합이고, 이 독서대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나는 조금 책을 아이한테 더 많이 읽히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한테 책에 대한 흥미를 더 유발하고 싶다 하면은 이 거실에 독서존을 만드는 게 꽤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랑이한테는. 저희는 그냥 원래는 이 독서존이 없었고 그냥 이 책장, 소파 테이블, 회전 책장 요렇게만 거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보다 확실히 사랑이가 앉을 수 있는 의자, 그리고 이 독서대,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전면 책장, 이 구성을 해두니까 책을 훨씬 더 많이 보더라고요. 책을 읽을 때 아이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읽다가 멈추는지 궁금해요. 사랑이가 읽다가 딴짓하고 안 읽으려고 하면 그냥 책을 멈춰요. 거부감만 높아질까봐 억지로 보여준 적은 없고, 근데 다만 이 책이 내가 봤을 땐 너무 재밌는 책인데 사랑이가 너무 표지만 보고 안 읽으려고 한다 할 때는 이런 전면 책장에 꽂아두면 흥미 유발이 돼서 잘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본다 하면은 제가 책을 골라놓고 사랑아, 엄마가 책을 몇 권 골라놨는데 그 책 중에서 뭐 먼저 볼지 엄마가 먼저 골라야지 하면서 제가 막 뛰어가요. 그러면 사랑이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빨리 이거 보여줘 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발을 하긴 하는데 하루 중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일단은 얘의 자유로운 놀이를 최우선시하는 그런 육아를 선호하기 때문에 얘가 하고 싶은 대로 놀다가 엄마 이 책 읽고 싶어요 할 때 그때 읽어주고, 그리고 자기 전에 잠자리 독서하고 그렇게 합니다. 당근으로 사면 좋을 책과 새 책으로 사면 좋을 책 나눠서 알려주세요. 이거는 그냥 그 책의 상태가 좋다면 무조건 당근이 좋습니다. 하루에 책 읽어주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요즘에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잠자리 독서 정도밖에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빠도 읽어주고 할머니도 읽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읽어주는 것보다 더 많이 보긴 하겠죠? 잠자리 독서는 보통 3-4권 정도 하는데 요즘에 사랑이가 자꾸 밤에 더 놀고 싶어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노는 것보다는 책 읽는 게 더 잠이 오긴 잠으로 유도하는 데 좋으니까 책을 조금 더 늘려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 속의 영상을 막상 찍고 나니까 감회가 너무 새로운 게, 처음에는 이 정도 난이도로 시작했던 사랑이가 지금은 막 피노키오 이런 걸 읽고 있으니까 사랑이의 그 성장 과정이 이 영상에 담긴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고, 어쨌든 궁금해 해주셔서 이런 영상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궁금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안 되더라도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너무 감사해요.